인생의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배달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한 60대 부부가 작은 편지 한 장에 무너졌던 순간을 전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졌나 봅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어깨를 살짝 흔들어 깨웁니다. 여보, 일어나야 해요. 정희는 항상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나보다 먼저 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부부는 벌써 5년째 이런 새벽을 맞이하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도시락 배달 업체에서 받은 주문서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20개. 그중 절반은 그 초등학교 쪽이에요. 학교 주변 아이들이 주 고객이죠. 맞벌이 부모들이 아침을 챙겨주지 못해서 주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정희가 목도리를 두르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아이들 감기 걸까봐 걱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 아파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대신 이 일을 하면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새벽 도시락 배달이 끝나면 낮에는 단기 택배 일을 합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60대에게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저녁에는 정희가 간병인 아르바이트를 나갑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 한 분을 돌보는 일이에요. 밤늦게 들어와서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참 대단하죠? 이 나이에도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있으니까요. 정희가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늙은 알바생이라고 놀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일을 해야 하고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눈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전부니까요. 어느 날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비가 와도 배달을 해야 해요. 도시락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초등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쓰고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나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도시락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어요. 정성스럽게 준비된 밥과 반찬들이 젖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먹을 도시락을 망쳐버렸으니까요. 그때 한 아이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도시락은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먹을 도시락이 망가진 것보다 제가 다친 걸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은데 도시락이 망가져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집에 라면 있어요. 아이는 오히려 제가 괜찮은지만 걱정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업체에 연락해서 새 도시락을 다시 가져다 주었는데 아이는 감사해요. 할아버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매번 제가 올 시간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며칠 계속되니까 일부러 나와서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너 또 나왔네? 추운데 안에 있어도 돼. 괜찮아요. 할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정희도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 참 착하네요. 우리 같은 늙은이를 챙겨주다니. 그러게요. 요즘 아이들이 무심하다고 하는데 이런 아이도 있으니까 세상이 아직은 살만해요. 매일 아침 그 아이를 만나는 게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오늘은 비 안 와서 다행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라고 인사하기도 했어요. 12월이 되면서 날씨가 정말 추워졌습니다. 눈까지 내리는 날이 많아서 배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새벽 일을 나갔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날 배달을 다 마치고 도시락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어린이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습니다. 여보, 이게 뭘까요? 정희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편지네요. 누가 보낸 걸까요?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았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접혀 있던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저희 도시락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 넘어지신 모습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가 말했어요. 사람은 따뜻한 밥을 받을 때 가장 고마움을 느낀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에게 매일 따뜻한 마음을 배달해줘요. 저는 커서 꼭 그런 어른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편지 끝에는 5학년 누군가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정희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다가 꽉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나 봐요. 그러게요.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이후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배달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이 된 거죠. 매일 아침 배달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줍니다. 아이들도 저를 보면 할아버지 하고 반갑게 인사해요. 그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정희는 도시락 박스에 작은 핫팩을 하나씩 넣기 시작했어요.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따뜻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죠. 가끔 아이들이 할아버지, 핫팩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정말 뿌듯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 편지를 받기 전까지는 솔직히 이 일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이라 창피하기도 했고, 몸이 아픈 날에는 그만두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는 일을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단순한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여보,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그냥 밥을 나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네요. 요즘에는 일이 힘들어도
그 편지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지갑 안에 그 편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곤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벌써 한 아이가 정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 너 벌써 왔네? 학교 문도 안 열렸는데? 할아버지 올 시간이라서 기다렸어요. 그 아이가 바로 편지를 쓴 아이인 것 같았어요. 매번 저를 기다려주던 그 아이 말이에요. 고마워.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힘이 나. 저도 할아버지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도 저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니.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구나 싶었어요. 정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아이들도 우리에게 힘이 되고 참 좋은 관계네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예전에는 일어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저절로 일어나게 돼요. 할아버지, 오늘도 감사해요.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할아버지, 따뜻하게 입으세요. 아이들의 인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은 행복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희와 저녁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그 아이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한 아이가 제게 할머니도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이들이 참 예의 바르네요. 우리가 복이 많아요. 이런 착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 편지를 받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따뜻한 날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 편지를 받은 겨울이 가장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새로운 편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다른 아이들이 쓴 짧은 감사 인사나 그림을 그려서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벅찹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돈은 많지 않아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서 살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60이 넘어서도 일을 해야 하는 처지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소중한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할아버지가 안 오면 도시락을 못 받잖아요. 그 생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의미가 있어요. 정희와 저는 이제 이 일을 마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밥을 나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배달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큰 의미일 줄은. 한 아이의 작은 편지 한 장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친 삶의 온기를 불어넣어준 그 편지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정희와 함께 전기 오토바이에 올라 도시락을 배달하러 나갔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하고 반갑게 인사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힘들어지니까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계속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이 일을, 저에게도 삶의 의미를 주는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작은 관심과 감사의 인사 한마디가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편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여보, 오늘도 힘내서 다녀와요. 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배달하는 하루가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